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일본 분들에게 100일간 일어날 기적. 일본 분들 우선 가시나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읽히는데요. 두 번째 카드 보면 이미지를 봐보시면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 인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가시나무, 구멍이 다 휑하게 뚫려있는 그러니까 되게 추워 보이는 겨울나무 같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무도 막 되게 풍성하고 울창하고 꽃과 새를 부르는 뭐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나무가 일본 분들 자체로 묘사되는 나무는 진짜 겨울숲에 조금 처량하고 외로운 보호 본능이 드는 그런 겨울 가시나무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머리칼도 몸통도 다 가시예요. 그리고 몸통은 약간 철창처럼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앉아 있다가 본인이 얻을 걸 얻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라는 나무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앉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조금 쉬고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되찾으면 다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 일본 분들이란 나무에서 가져갈 것을 생각하고 온다든지 그런 존재들의 방문이 잦고 뭔가 이 나무가 정말 더 예쁘고 크게 자라날 수 있는데 안타깝다 혹은 이제 나라도 이 나무가 덜 춥게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그런 방문은 적었을 수 있겠다는 건데요. 이제 이미지를 다시 봐보면 이게 철창 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장미를 품었거든요. 미녀와 야수 그런 이야기 생각나는데 거기도 이제 미녀가 야수의 집에 가서 탐이 나게 느끼고 보게 되는 게 장미꽃이 담긴 이제 유리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집안에 은둔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야수의 모습, 자발적인 우물안 개구리의 삶을 택하게 되는 야수의 모습과도 상징적으로 엮여 있었죠. 근데 이제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렇게 외로운 삶? 그리고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애초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럼 내가 애초에 그냥 그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야수처럼 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돈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부탁 같은 거를 해야 할 때도 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지? 이거부터가 좀 막막해지는? 근데 여기서의 좀 모순은 진짜 도움 청할 데가 없는 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면은 아 그래 내가 진짜 인간관계를 거지같이 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덕을 못 쌓았다. 라고 느낄 텐데 이제 일본 분들은 더 뭔가 좀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나는 베풀 만큼 베풀었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왜 나 지금 혼자지? 왜 내가 힘들고 어두울 때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를 않지? 이런 기분들을 좀 강하게 느끼셨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 뭐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하게 힘듦을 나누고 공감해줄 그냥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그런 한 사람조차도 좀 찾기가 어려운 정말 넓고 휑한 그런 허허벌판을 나 혼자 걸어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벌판도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밤하늘에 별이 많고 그 별이 이제 희미한 빛의 역할을 해주어서 나를 걸어갈 수 있게는 하지만 도대체 언제 해가 밝을지 언제 아침이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어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둠 속에서 겨우 그 별빛 하나를 따라가면서 넓은 벌판을 혼자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결국 일본 분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나머지로 뜬 카드들이 전부 다 어떤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지금 보이는데요. 바로 이어서 틱톡, 시계추에 대한 카드 겹쳐서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면 그러니까 여자가 시계를 들고 있는데 여자의 온몸에 약간 그런 바퀴 부품이 다 붙어있고 그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마냥 모든 몸에 바퀴가 달려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곳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큰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품들마저 미세하게 세밀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본 분들의 삶이 어느 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중간 크기의 것들 그리고 큰 것들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부 다 변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선카드도 같이 나온 걸로 봐서 이제 선카드는 특히나 이제 뭐 파랑새, 앵무새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희망의 이미지를 가진 새와 함께인 여자가 진짜 환한 빛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징조이지만 그 좋은 징조 안에서도 일본 분들이 겪을 변화는 좀 대격동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환. 지금의 흐름대로 계속 그대로 살지는 절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 변하든 이제 지위가 변하든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어디를 가고 뭐 이렇게 몸으로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안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움직임이 크지 않은 사람이어도 일을 하게 되는 그라운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패, 명예, 그리고 말의 힘, 파급력, 영향력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점은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 분들은 시간이 진짜 엄청 빠르게 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이 사실 사람이 현재에만 존재한다. 뭐 과거는 지내갔고 미래는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현실에 붕 떠 있는 것 같다. 금방 시간 지나면 또 내일 할 것도 이만큼 쌓여 있고 그거 하면 또 이렇게 일주일 지나고 또 한 달 지나고 이게 너무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걸 어찌어찌 해내면서 휩쓸려서 딱 정신을 차려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갔고 변해 있다.
어느새 과거와 또 이만큼 멀어졌네. 격차가 벌어졌네. 이제 뭐 이런 기분들 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과거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나 엊그제 같은데, 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면서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일본 분들은 내가 이제 미래를 이미 살다가 온 사람은 아닐까라는 가정까지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지금 시간 여행을 하는 중이다. 나는 이미 늙었거나 이 시간들을 다 지나간 사람. 근데 그때의 내가 지금하고 달라져 있는 내가 뭔가 내 인생에서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한 시기에 다시 와 있는 게 아닐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상상을 하시게 된다는 건데 이런 상상이 자꾸 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내가 지금 현실을 즐기고 있다, 현실에 서 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변화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그 영화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만 어려져요. 시간이 계속 빨리 흐르면서 계속 어려지면서 그 시간을 멈추고 싶어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완전 반대로. 이제 일본 분들은 자꾸만 커요. 그래서 나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싶어도 계속 자라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렸지만 사실상 그게 좀 현실화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원했지만 사업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졌던 분이라든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뭔가 더 브랜드, 나만의 1인 기업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것도 뭔가 멀게 느껴졌다든지 이렇게 그냥 청사진으로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그림이 너무 가까이 내 앞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려고 막 아등바등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내가 그곳으로 이끌리게 되는 곳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드가 무엇보다 이제 빠른 변화, 순환, 기존의 것을 엇나가는 성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새 도화지에서 시작하고 싶다. 혹은 새 그라운드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너무 좋은 리딩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기다리시는 게 다르겠죠. 송사가 끝나기를 이제 바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락을 받길 계속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뭐 어떤 시험에 결과가 나오기를, 합격하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지금의 틱톡 시계추, 썬카드 그냥 다 이어서 봤을 때 그 모든 상황에 다 맞아 들어가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좀 지겹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다음 스탯을 밟고 싶다. 다음 레벨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거. 이제 거길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이제 고민이겠지만 지금의 이 삶이 계속 이어질까 봐? 나 내년에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봐. 약간 이런 단순한 걱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필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읽혀져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제가 아까 일본 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뭐 청사진? 이제 미약하게나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도전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막 그렇게 아등바등 어떻게든 그렇게 되고야 말겠어 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본 분들이 원래 가져야 했던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카드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 분들한테는 그 일본 분들의 쓰임과 잠재력을 높이 사고 그것을 키워주려고 한다거나 우리 같이 협업해서 이제 윈윈 관계로 남아볼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무한정 일방적으로 일본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에 대한 파급력이 나한테 그만큼 오겠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도 귀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본 귀인이 온다는 것인데요. 지금 카드를 보면은 약간 비슷한 그림이 이제 몇 개 나왔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보면은 코끼리 위에 부엉이가 타고 있거든요. 이게 나이트 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밤을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미 자체는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건넌다는 것은 조금 암담한 행위잖아요. 혼자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해주는 사람, 같이 해주는 존재가 생겨난다?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밤이라는 거는 밤을 건넌다는 것은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정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제 완수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한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데, 세 번째에 놓여있는 My Dear Friends, 이 카드도 똑같아요. 보면은 사슴을 여자가 타고 있는데 배경이 정말 그냥 추운 겨울이거든요. 밤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고 외롭고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렇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끝은 해낼 수가 있어. 라는 좀 강한 확신을 주는 상대의 존재를 말을 해주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신뢰, 우정을 넘어선 좀 연대의 관계인 것 같고, 이제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또 성별을 떠나서 뭔가 서로 접점이 되게 많은 관계라고 얘기가 돼요. 이 접점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전공이 같고 좋아하는 게 같고 이런 것들보다도 겪었던 아픔과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맨 처음에 리딩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분들 항상 가시나무처럼 살아오셨다. 오는 사람, 뭔가 얻으려고 찾아오고 쉬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았지만 목적을 이루면 떠났다. 막상 본인이 힘들 땐 기댈 곳이 없으셨다. 혼자 벌판을 걸어갔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해봤고 정말 본인도 바닥부터 올라와서 그 외로움을 이겨본 사람이 일본 분들한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제일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닮아있는 사람끼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걸어간다고. 근데 이제는 일본 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난다는 게 이제 아까 그 선카드에서 하얀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그런 광경처럼 이제 일본 분들한테 이제는 시간이 됐다. 이제는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눈부신 빛이 내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또 일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한번 잃어봤거나 일본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배경이 이미 좀 있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너랑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손잡아서 해보자. 단지 그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이루고 성공한 건 그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일본 분들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나의 과거구나. 나도 만약 누가 날 도와줬다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1번을 도와준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뢰, 연대, 우정의 관계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두 분은 말 그대로 파트너, 함께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지지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각각의 그런 가시나무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서로 얽혀서 아주 풍성한 떡갈나무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앨범 분들에게 전해지는 이제 메시지는 진짜 귀인과 귀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건데,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빨리 흐르는 기분을 느낄 정도로 정신이 없이 좀 바빠지시고 또 환경적인, 명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명예라는 건 단순히 뭐 상을 받거나 시험을 합격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한테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르게 생각하면서 일반 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이중성을 품고서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만 이제 많은 아부를 한다거나 이제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굴어주는 친절하고 일반 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한 번 더 좀 재보라는 거?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알았고 또 왜 저렇게 나를 좋아하는 걸까를 계속 좀 의심하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또 키우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일반 분들이 맞이하시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제 포커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한 곳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좀 파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여러 개 다 잘하시는 분들이어도 이제 앞으로의 100일 동안은 좀 한 가지 목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다는 건데 사실 이 기간 동안 계속 다른 게 하고 싶으실 수는 있어요. 마음이 붕 뜬다든지 계속 좀 시험 기간 놀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들 수 있는데 좀 이제 관역을 맞추듯이 이제 화살에 활 사이를 당기듯이 내가 저곳을 향해 조준한다. 저곳을 분명히 향하고 있다. 나의 목표점은 이제 저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아가실 필요가 좀 있겠다. 왜냐면 이 포커스라는 카드는 일반 분들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 대상에서 일반 분들이 이미 포커싱 하고 있기 때문이 있거든요. 내가 이미 많이 바라봐지는 곳이 어딘지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을 나도 가장 많이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목도가 올라가는 시간들일 것이기 때문에요. 그 주목도가 좀 여러 가지 또 폭풍을 몰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잡음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것에 맞춰서 반응이 변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는 거. 나의 태도는 늘 일관되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남겨두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평정심 있게 유지하는 거. 그것만 되시면 되겠다.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본 분들에게 가지는 사람들의 추앙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경? 이런 감정들은 더 늘어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제 워터릴리 수련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 꽃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좀 억센 환경? 진한한 환경에서도 수련이 잘 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수련은 뭐 진흙, 약간 더러운 연못 이런 데서 잘 자라거든요. 이제 보통 그런 환경은 생명성을 앗아가고 짓밟기가 쉬운데 수련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것을 발돋움해서 도움닫기 위해서 자라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껏 얘기한 일본 분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또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오히려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아프게 했어도 나는 거기에 꺾이지 않고 설령 꺾였을지언정 더 강하게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카드에서 또 중요하게 전해지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제 흐름이라는 말인데요. 당신의 흐름은 정해져 있다. 당신에게 올 것들은 정해져 있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일본 분들 막 그렇게 투쟁하듯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일본 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근데 지금 이미 당신은 그 흐름에 올라타 있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또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조금 더 강화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또 전해지는데 뭔가 난 그걸 엄청 가지고 싶다. 그걸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가지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가지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딱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신 때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고고한 자세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요. 아, 나 그거 너무 가지고 싶어. 그거 못 가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내가 갖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태도를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야말로 1번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거든요. 1번 분들의 귀인이 1번 분들의 쓰임과 잠재력을 알아본다고 말했듯이 지금은 1번 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알아주셔야 할 시기거든요. 나는 혼자서도 이미 많은 일을 해왔으며 그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제 그 자체가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가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을 현상으로 눈으로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길을 걷다가라든지 TV 보다가 라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들은 얘기라든지 근데 어쨌건 그럴 때마다 이 타이밍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것도 그러한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전해지는 신호를 잘 캐치하시고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100일간 일어날 기적. 이번 분들 지금 매지션 카드 여기 세 번째에 놓여 있는데 이 카드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법사를 의미하는 카드죠. 근데 봐보면 한 사람의 손에 좀 엄지공주 같은 여자가 백조와 함께 또 꽃갈모자를 쓰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이 여자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화분이고 그 화분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말은 정말 키울수록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게 다른 화분처럼 이번 분들의 잠재력이 이번 분들의 습득력과 성장력이 좀 무궁무진하다는 소리인데요. 똑같이 가르쳐줘도 진도가 정말 빠르게 나가고 걸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딱 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도 빠른데 눈도 빠르고 손도 빠른 사람들. 이번 분들이 그런 사람에 해당한다고 얘기가 돼요. 근데 본인은 또 이거를 잘 캐치를 못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그게 그냥 원래의 디폴트 값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당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순수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또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이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쟤는 저걸 너무 당연하게 하네? 또 그걸 재밌어 하네? 조금 재수없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정도 같은데 여기서 또 엄지공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된 이유는 이번 분들이 그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좀 못하고 계신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더 크고 나는 나를 좀 낮게 보고 평범하게 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마법사 매지션 카드처럼 정말 이렇게도 변신하고 저렇게도 변신하고 다재다능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내가 나의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든지 혹은 내가 남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특별하지는 않고 나보다 더 빛나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거에 비교하면서 보잘것없음을 느낀다든지 약간 이런 좀 모순된 모습?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가진 실제적인 기질과 능력치와는 좀 상반되는 감정들이 이번 분들을 아우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것이냐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좀 자신만의 고요, 자신만의 감정, 자신만의 파동, 자신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집중해서 느끼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또 그로 인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좀 명상을 하듯이 나를 갈고 닦고 수련하고 수행하는 시간에도 가까워요. 지금 이 카드 이미지를 봐도 물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그 물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 시간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물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뜨거운 탕에만 들어가도 숫자를 세고 나오는 것처럼 물이라는 게 딱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오히려 어떤 변화와 흔들림이 더 있기 좋은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번 분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평정을 배우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이제 이 과정이 유의미한 이유는요. 이번 분들이 하게 되시는 일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카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지를 봐보면 이제 사람이 쌍둥이처럼 도플갱어처럼 하나로 얽혀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의 이번 분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외면의 나와 내면의 나, 두 개의 나를 일치시키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겠다. 자아가 똑바로 서고 또 내가 뭐에 장점이 있고 뭘 싫어하는지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좀 더 명확해지는 혹은 뭔가 나에게 숨겨져 있거나 내가 알면서도 외면했거나 그냥 억누르고 묶어뒀던 어떤 내 모습을 양껏 풀어주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 계약 제의를 받으시거나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서류에 관한 운, 면접, 오디션 이런 것들도 다 좋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보이고 평가받는 일에 관해서도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또 적임자라는 말이 읽히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맡길 사람을 찾을 때 적임자가 필요하네 누구로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바라던 얼굴, 뭐 인재상, 즉 적임자가 곧 이번 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번 분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내가 어디서 먹힐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 커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진행하고 도전을 하더라도 범위를 좁히고 타겟층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라인을 세워보고 근데 지금까지 이번 분들은 약간 좀 피상적이고 광범위한 그러니까 좀 다소 포괄적인 영역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가 돼요. 제가 아까 또 뭐 다재다능한 분이다 마법사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이 모습으로도 살아가고 저 모습으로도 살아가고 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을 수가 있고 또 정하더라도 거기서의 정확한 내 쓰임이 약간 좀 와닿지 않았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그것만 좀 명확히 하시면은 문제는 수월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카드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쪽에서 이번 분들을 마음에 들어하고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분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생존하듯이 살잖아요. 치열하게 하루하루 막 경쟁을 하고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는데도 막 이렇게 앞다투면서 순서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은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을 또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건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외부적인 것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또 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이런 내면의 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셨을 수가 있거든요.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마음 공부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조금 더 초자연적인 에너지에 관심이 쏠리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부질없는 짓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분들한테 정말 가장 많이 필요한 행위라고 하거든요. 더 준비 운동을 해야지 본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분들이 본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었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이버상의 나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직업을 하고 있는 일 말고도 조금 더 추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건데 2명이 되거나 혹은 더 여러 명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2-1, 2-2 이런 식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 2-2가 2-1을 보호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뒷배, 배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원래 활동하던 캐릭터가 이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좀 더 키워봤어요. 근데 그게 유명해져서 지금 내 캐릭터에도 영향을 같이 미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번 분들이 얻어가는 개인적인 이득은 있을 것이다. 그냥 여러 가지 부캐를 두고 또 그들끼리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다만 공개했을 경우에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했던 사람이 저것도 한 사람이라고 호기심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 파장이 좀 더 커지게 되는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공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이제 이번 분들은 본인을 그냥 좀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주춤거리는 면이 있으실 것 같아서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 아침에 객관화가 잘 안 되신다?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관종기가 있고 내가 별거 아니어도 그냥 별거라고 막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번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할 만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조금 망설여 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열이 많으신 건데 객관화가 안 되면서 또 검열이 많다. 이것은 완벽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완벽주의가 강하신 것도 크지만 사람 자체가 또 완벽해 보이는 존재라는 환상을 품게 만들어요. 지금 이제 무결함, 흠이 없는 뭐 그런 걸 얘기해주는 카드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제가 이제 앞서 말한 그런 성과들을 100일 동안 만약 이루게 되신다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번 분들의 모습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완벽한 사람?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애초에 좀 출발선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다, 나랑은. 이런 기분, 아까 말한 상대적 박탈감, 그것이 더 가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진짜 좀 명확하네요. 애초에 정체성이 진짜 많이 강하신 분들인데 그걸 본인이 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봐보면 저희 두 번째 카드 가장 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My home is my castle. 성으로 비유되는 존재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사람의 몸이
막 다 성으로 뒤집혀 있어요. 견고한 성, 그리고 거대한 성.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성들이 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몸집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분들의 기억, 그리고 이번 분들의 경험, 감정, 이번 분들의 쌓아온 지식, 그리고 이번 분들만이 사고하는 어떤 상상력, 또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곧 이번 분들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힘이다. 가장 큰 힘이다.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번호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대상이 이번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이번 분들은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랑 크게 고통을 받거나 크게 흔들리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번 분들을 자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완전 거대한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이 사람이 돈보다 큰 자산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무수한 성을 움직이는 것과도 같은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도 결국 이번 분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다르더라도 그 내면의 차이, 단단함의 격차는 좁혀질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 흔히 돈을 내고서야 뭔가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을 수 있는 감정들을 이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들 이만큼은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모르고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까 제가 출발선부터 다른 존재, 나랑 다른 존재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초에 존중, 예우를 깔고 이번 분들을 선생님으로 본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번 분들은 타인한테 경험을 나눠주고 조언가, 인도자,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방향 잡아주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100일은 그 쓰임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어서 뜬 카드들도 봐보면 되게 핑크핑크한 분홍색 색깔, 빛이 만개한 그런 꽃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피어나고 있어요. 만개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발산해야 할 때예요. 나한테서는 이미 많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그 에너지를 고이게 만들어요. 그것을 밖으로 분출하고 내보내고 뽐내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익숙해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좀 꺼리시는 면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이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는 건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것 자체가 내 성미랑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알아보겠지. 이게 조금 더 강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잘해요. 저 좀 봐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창피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성향의 분인 건데 바로 연결지어서 드러나다 라는 카드까지 나왔어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너를 더 발산해라. 라는 뜻인데 이제 이쯤에서 제가 전에 블로그에 화개살에 대한 내용 한번 썼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계셨는데 혹시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화개이시다, 그래서 이번도 골랐다 라는 분 있다면 그것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면이 많거든요. 이번 분들은 상반되는 두 개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카드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Day and Night,
반은 달의 그림자, 반은 해의 그림자. 뭔가 겹이 느껴지는 사람? 속은 어린아이인데 겉은 어른이라든지, 속은 어른인데 겉은 어린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상충되는 기질을 품고 계신 분이라는 건데, 제가 아까 다재다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그걸 전혀 반대되게 인지하고 있다고, 모순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본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기질을 많이 가졌음에도 그 관심에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특징이 오히려 더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뭔가 자신만의 그런 우울함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처연한? 사람이 사연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또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동화 속 주인공 같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엄지공주 얘기한 것처럼 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 분들을 멀리서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좀 원초적인 욕망을 느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파보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하겠지만요. 이번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번 분들 기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뭔가 좀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얘는 지가 숨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시선을 받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얘한테 일어난 일들도 예사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이 순수한 애가, 순진한 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뭔가 딱 주어진 역할만 딱 깔끔하게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막 내세우거나 이렇게 칭송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들이 읽혀지거든요. 완벽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나의 만족도 때문이지 사람들한테 뭔가 증명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는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타인이 볼 때는 더 멋있는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분들 스스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기질들이 다 사람들한테는 뭔가 신비감을 부르는 매력으로 통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뭔가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결정장애, 그리고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자기 객관화 못하는 부분, 이것이 나한테 지금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고, 이것 외에 나에게 문제인 것, 또 외부적인 문제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부적으로 나를 잘 인식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떤 답을 내려야 되지? 막 이렇게 사람은 항상 고민하지만 이번 분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판단을 가장 잘 믿어야 하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떤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뭔가 조언을 구하려고 해봐도 내가 정말 원하던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조언을 못 받으실 확률이 커요. 그리고 내 시선에서, 내 관점에서 그들의 단점이나 모자란 점이 오히려 많이 보인다든지, 오히려 이번 분들이 그분들을 가르치는 게 더 어울리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 그냥 혼자 혼란만 느끼시면서 본인이 더 나은 곳을 그냥 찾아가야 된다, 본인이 아직까지 헤매고 있어서 그랬을 뿐이다 라고 또 오해를 하셨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100일은 그렇지 않구나,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 상품은 그대로인데 가격표가 새로 붙는 느낌? 실수로 그냥 잘못으로 붙여져 있던 낮은 가격표를 떼고 이제 제값을 붙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남, 사람에 대한 운이 많이 읽힌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분들은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셔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만남을 본인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조금만 이제 공개된 공간에 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드러내기만 해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찾았거나 나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꽃이 향기를 발산하면 나비가 꼬이는 것처럼, 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번 분들은 꽃처럼 그저 유혹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C요? 카드 나왔는데요. 조금 어이가 없을 지경.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다음 카드 봐볼게요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좋은 카드까지 이제 보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C요. 그러니까 미래 보는 사람이죠. 성관 뚫려있는 사람, 해안이 가득한 사람. 제가 방금까지 이번 분들한테 말씀드린 역할과 동일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지혜를 나눠주고 길을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뭔가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신들도 많이 고민했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이번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반복했던 것들이 그 말이죠.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나는 본다. 나한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나를 이제 자의식 과잉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계속 검열하신다고. 근데 또 말씀드렸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 능력은 특별한 것이라고. 근데 이거를 지금 또 카드에서 완전히 못 박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의 구도는 완전 뭐랄까 90도 수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한참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꺾어야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상에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하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제 어디를 가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높게 느껴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 한 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어떤 영접의 의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데 이번 분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사람. 다시 말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어라는 말이 또 생각을 해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보는 사람이잖아요. 앞을 본다는 것이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고 몰라서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 분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울, 처연 같은 감정들은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그런 남들보다 더 훨씬 세계를 예민하게 감각하는 기질 때문에 이제 나타났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나를 갈고 닦고 수행하면서 평정에 이르고 그 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이 흐름이 참 순리 같다고도 여겨지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르게 되는 결과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지점에 와 있는 느낌?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결국 그 지점은 이번 분들의 자유, 해방감과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고 겪어가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때려맞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번 분들이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말 그 상태에 다다르셨고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백길은 또 자유의 여정이기도 하다는 거. 지금 원래 좀 두려움은 실체를 모를 때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니까 무섭고.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분들이 스스로를 알고 나면 이번 분들이 가져오셨던 고민이라든지 막막함 같은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가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을 현상으로 눈으로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길을 걷다가라든지 TV 보다가 라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들은 얘기라든지 근데 어쨌건 그럴 때마다 이 타이밍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것도 그러한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전해지는 신호를 잘 캐치하시고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에게 100일간 일어날 기적. 3번 분들 우선 여기 첫 번째 놓여진 카드 소드 6번 카드를 보면요. 3번 분들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좀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데요. 외로운 섬이에요. 무인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고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그런 환경에서 심지어 이 사람은 허공에 붕 떠 있거든요. 구름에 떠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누가 나한테 올까?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단념, 체념을 한 것에 가깝고 설마 뭐 온다고 한들 이해할까? 그 사람과 나의 간극이 좁혀질까?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보며 걸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의문형이거든요. 그니까 애초에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린 상태에 가깝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감정이 나아가서 해탈, 조소까지 이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번 분들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지점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이방인이라고 느끼거나 외곽지대에 서 있다라고 느끼시기가 쉽거든요. 그냥 단체 생활을 하거나 조직에 있어도 사람들하고 좀 주류와 잘 섞이지 못하고 항상 비주류에 있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마이너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중성이 부족하다. 보편적인 것들과 어긋난다. 라고 그냥 항상 느껴오셨을 수가 있는데 이어서 바로 다음 카드를 봐보면 한 소녀가 숲에서 붓을 들고 이렇게 나비를 그리고 있어요. 다채롭게 숲의 색깔을 꾸며 나가요. 창조적인 힘, 강한 창의성을 말해주는데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하고 독특한 사람, 이게 곧 3번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하고는 섞이는 게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관심사, 재밌어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같은 것들이 나랑 그냥 다 안 맞는데 대신 사람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교류하면서 풀어내지 못한 그런 에너지들을 창의적인 힘으로 많이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세계가 강한 만큼 뭔가 좀 고립하고 몰두하고 애초에 어느 정도 사람과의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은둔하면서도 사람들과 영향을 아예 단절하고도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놀고 그들의 무리에 편입이 되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무언가들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인기를 얻고 뭐 이런 것들, 작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3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했대 라는 게 그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면 되거든요. 즉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3번 분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세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초대되고 싶어 하고 더 이 궁전 안을 구경하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뭐 그런 그림이에요. 즉 앞으로의 100일간은 3번 분들의 이 정체성이 더 강화됨과 동시에 3번 분들의 창의성을 알아봐주고 높이 사주고 또 더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3번 분들은 지금 뭔가 MZ라고 하잖아요. 빠른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들,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굉장히 희귀한 캐릭터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점이 특히 그렇냐면 다들 뭔가 좀 물질적인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더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흔하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물건을 이렇게 사재끼는 것보다 경험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보다 추상적 가치에 집중을 하는, 그리고 현실주의자보다 이상주의자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확고한 자기만의 세계가 존재하고, 말하는 거라든지 뭐 단어를 쓰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뭔가 저 사람 다르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호기심은 어떤 성장 과정을 지녔을까부터, 어떤 걸 좋아할까, 평소에는 주로 뭘 하고 지낼까, 어떤 책을 읽고 영화를 볼까 등등, 뭔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취향을 좀 따라하면 닮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사모분들이 겪으실 일들 연결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본인이 주변을 같이 일으킨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연결고리, 어떤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또 퀸 완즈, 뭔가 아까 얘기한 카드와 더불어서 숲의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기계, 결계, 뭔가 진짜 전사다 이 사람은. 투지가 엄청나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독립적인 힘?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미 독립적인 존재여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엄마라는 말로 또 비유가 돼요. 이제 엄마 밑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엄마를 연결고리로 해서 집을 찾아오잖아요.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이 그렇게 좀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과 같은 사람들, 본인과 닮아있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3번분들 스스로가 구주, 교주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팬하고 스타의 관계에서 스타의 역할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했듯이 단지 그냥 보여지는 지점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모분들을 롤모델 삼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 영향을 받고 또 엄마를 존경하며 자라는 그런 그림과도 비슷한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저렇게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왜냐면 나도 3번과 닮아 있고 3번과 같은 시절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린 하나니까. 약간 이렇게 스스로 3번분들에게 공동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편으론 이렇게 자아의탁을 하면서 내가 3번과 다 있어. 3번도 나의 영향을 받고 있어. 정말 말 그대로 스타와 팬의 관계처럼 끈끈한 협동심을 가지면서 이제 3번분들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카드는 마지막에 다크문 카드가 떴는데요. 이제 어두운 달. 이거는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보통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3번분들이 놓여 계신 시기가 본인의 어떤 큰 그림을 구상하면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준비해가는, 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는 시기에 가깝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분들이 가진 정체성 그 자체를 말해주기도 해요. 아까 말했죠? 뭔가 비슷하다. 나도 3번 같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 그럼 나도 3번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근데 이 다크문이라는 게 약간 좀 축축하고 어둡고 그늘진 그런 상태를 연상시키거든요. 다시 말해 좀 어두운 그림자에 걷혀 있는 사람들에게 3번분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먼저 여길 벗어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교주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그 3번분들은 그냥 의도치 않고 그냥 본인의 경험이나 느꼈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의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해보면
그 산모분들은 그냥 가만히 고여 있는데 그 에너지가 널리 퍼져나간다. 근데 그것은 좀 간접적인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막 초대된다, 사람들이 찾아온다, 더 들어오고 싶어한다, 구경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모분들이 그만큼 본인을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있거든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나랑 뭐 친하게 지내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든 거기서 내가 또 얼만큼 보여줄지는 그냥 온전히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분들은 또 이거를 조절함에 있어서 더 많은 인기를 가질 수 있다는데, 보통 또 남들이 나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할 때 나도 들뜨게 되어서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다거나 나중에 후회될 그런 뭐 침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이 어느 정도의 중립을 지키면서 조금 더 프로처럼 행동할 때 더 많은 인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모분들은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린 걸 넘어서서 해탈, 조소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면서도 그걸 절대 남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서 해소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저기까지 도달했을까? 정말 그 사람의 과거, 전사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산모분들은 더 이 사람들이 산모분들에게 갖는 호기심, 관심, 주목도를 역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경험과 이야기, 감정 자체를 컨텐츠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걸 뭐 책으로 쓰신다거나 글로 쓰신다거나 그런 것도 좋거든요. 아니면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 같은 게 활성화가 잘 돼 있으니까 회원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본인을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 사실 남의 이야기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모분들의 이야기는 돈을 내고 들을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교주라고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뭐 설교? 말씀의 시간? 뭐 이런 것처럼 단상에 올라서 종교인이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과 노동을 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산문분들 지금 카드가 산문분들의 천재성, 그리고 그 천재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를 함께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여기 두 번째 놓여진 카드를 보면은 이게 꽃짜기라는 카드거든요. 꽃을 배처럼 이렇게 짜고 있다고. 여자가 꽃잎을 모아가지고 엄청 큰 꽃을 짜고 있어요. 하나하나 엮어서 엄청 크게 만들고 있어요.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꽃의 중심이 되어서 꽃을 상상 이상으로 계속 크게 만들고 있는데, 이 모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축,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부른다, 교주 역할을 한다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산모분들의 정체성을 카드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산모분들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들 수 있고 사소한 걸 사소하지 않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예민하게 영감을 포착하고 또 그것을 창의성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둔, 고립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3번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환경 자체는 늘 비슷비슷하거나 이제 비교적 좀 침체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다채롭게 새로운 것을 양산해낸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 속의 여자가 모으는 꽃잎은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땅에서도 주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 사모분들이 본인이 조금 작거나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통합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제가 했던 말처럼. 그러니까 그들한테 살아갈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 닿을 미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게 깨달음이라는 카드인데요. 이제 이 캐릭터 머리에 보면은 전구가 달려있고 불빛이 딱 떠있어요. 어떤 현자의 상태,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아이디어가 번쩍 스쳐가는 상태인데 보통 이런 깨달음의 순간은 자주 찾아오지 않잖아요. 뭐 큰 일을 겪었을 때나 어쩌다 한 번씩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서야 한 번씩 생각이 트이죠. 근데 사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 굳이 뭐 남들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이 혼자서 계속 뭔가를 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없이 불빛이 켜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또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설수예요.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리고 뭔가 불필요한 소문이나 가십거리 같은 것들이 좀 불어나는 것들.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산모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도는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뜬 카드 중에 균형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고개사가 줄을 타는 것처럼 대담하면서도 평정심을 가지고 한편으론 좀 태연하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라. 당신의 모험을 멈추지 말되 그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인데 비슷하게 또 뜬 카드 중에서 배가 이제 암초에 걸려서 빠지게 된 그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경에 빠진 상황을 말해주는데 이 카드의 중점적인 이제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알겠어. 근데 대체 왜 생겼지? 이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도마 위에 올랐어. 사람들이 날 가지고 뭐 취급받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거나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 상황에 맞는데 왜 저렇게 많이들 모여서 내 욕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나를 적대시하는 무리가 그만큼 이제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문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분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추앙하는 무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반대파가 생긴 것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점도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이제 이거를 잘 비유할 수 있는 단어가 맞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나면은 그 앞에다가 불을 놓는 거를 맞불이라고 해요. 그렇게 맞불을 놓으면 불이 난 거를 다른 불로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더 빠르게 산에 번지는 것을 막아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을 적대시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모분들의 세력을 더 크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제 사모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을 좀 안 좋게 보거나 이유 없이 헐뜯거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행복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카드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함께 가질 때가 많은데 이 카드는 이제 완전한 긍정 자체를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가 3번분들한테 나온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너의 미래는 밝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사모분들이 가지는 이유 없는 불안감, 그리고 한편으론 좀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이제는 지워버리자라는 뜻 같은데요. 이 흑백 논리라는 것은 도 아니면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제가 사모분들이 좀 은둔하고 사람들과 외부 세계와 벽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또 사모분들은 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못 섞이니까 애초에 사람들한테 뭐 인기를 받거나 영향력을 끼칠 일이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내 기질이 이런 식이니까 뭐 이런 일은 못하겠지. 지금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 사모분들의 천재성을 조금 더 계속 좁은 세계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지금 카드가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는 너는 아주 행복하고 밝게 살 사람인데 너 스스로 계속 너를 어두운 곳으로 이끌고 있어 라는 뜻도 있거든요. 너에게 오는 많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무시한 채 너는 부정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모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굳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 들이면서 뛰어다니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쌓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오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그 환경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계속 쌓아 나가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꽃을 짜는 그 카드처럼 그냥 사모분들은 앉아서 재미있게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꽃을 짜가면 그뿐이고, 사모분들이 짜게 되는 그 꽃이 또 다른 꽃을 연결해서 사모분들의 무대를 더 크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다시 말해, 사모분들의 역할은 뭔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 나 여기 있어도 되나? 하고 모여든 사람들을 한데 엮어서 그들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웨이빙 플라워라는 카드처럼 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이 인기에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자연히 겪으실 거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저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또 저렇구나, 그냥 그러고 넘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모분들의 정체성이 계속 또 숲이라고 비유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또 산에 불을 내는 것들을 얘기했었죠. 숲, 잘 조성된 그 산에 불을 내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숲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오히려 숲은 정말 아름답고 계속 보존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망가뜨리려는 심리로 본인들의 어떤 억하심정에 의해서 불을 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분들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3번분들에게 상처, 생채기를 입히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3번분들이 숲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존재만으로 거대한 울타리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부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3번분들 리딩 마칠게요. 가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을 현상으로, 눈으로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길을 걷다가라든지 TV 보다가 라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들은 얘기라든지. 근데 어쨌건 그럴 때마다 이 타이밍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것도 그러한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전해지는 신호를 잘 캐치하시고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100일간 일어날 기적. 4번 분들 우선 이제 보통 멘탈은 아닌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첫 번째 놓여진 카드를 먼저 봐보면 이제 몸 전체가 바다로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손에도 배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복부에는 상어 꼬리가 헤엄치거든요. 굉장히 좀 난동의 상황,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이 사람의 얼굴은 정작 굉장히 익숙하고 늘상 겪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에요. 즉 4번 분들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냥 좀 철없이 편하게 살거나 어리광 부려도 될 시기에도 착한 아이, 착한 어른으로 자라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감정이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지만 계속 주변과 나를 비교하고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만이 가진 그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들보다 이만큼 앞서 있는 이유가 그만큼 내가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경험, 힘듦을 겪어보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했기 때문이 있겠구나 라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나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하소연하거나 사람들에게 막 마구 털어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사연 같은 거를 궁금해할 때가 많지. 나는 그것을 굳이 입 밖에 낼 필요성도 못 느끼고 별로 내고 싶지도 않아지거든요. 근데 딱 이런 상태가 지금의 4번 분들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과 어떤 흔들림에도 자신의 고요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수평을 맞추면서 그냥 지금의 나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또 외부에서 어떤 파동을 잃고 어떤 갈등, 문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나와 결부시켜서 바라보지 않는 그 성숙한 대처 능력이 타인으로 하여금 4번 분들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거든요. 설령 누군가 해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쉽게 해침 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아우라를 조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약약강이 심한 사람일수록 4번 분들 앞에서는 더 약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한테 좀 눈치를 보게 하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 카리스마, 포스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4번 분들이 살아오신 시간이 4번 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 지금 생각나는 가장 좀 비유하기 좋은 말은 파도가 계속 칠 때 바위가 그 파도에 깎여 나가잖아요. 근데 깎여 나갈수록 단단해지거든요. 표면의 층이. 근데 그게 딱 4번 분들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단련이 되어서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더 이상 깎이지도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더 그 자리에서 자기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4번 분들은 다른 것들보다 좀 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데요. 제 외부의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본인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안 하거나 그런 매체 미디어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 진짜 막 산속에서 고립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루틴에 따라서 자기 시간을 살고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잖아요. 남들의 시간과 분리되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4번 분들도 그런 사람에 가깝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100일간은 자기 개발,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한다든지 어떤 것을 배운다든지 시험이나 취업, 투고,
등등 목표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 안에서의 수확물이 뚜렷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카드를 봐보면 책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 학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4번 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안만큼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공부를 좀 길게 하실 수 있어 보여요. 대학원, 유학, 연구, 자격증 등등 가방끈이 길어질 수가 있고 뭔가 새로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성향에 가까워서 배움이 끝이 없다라는데 하나의 학위를 수료해도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준비하거나 다른 분야의 공부를 더 도전하게 될 확률. 근데 지금도 따지고 보면 그 선상에 있으셔서 어떤 학문적인 결과나 서류적인 결과 기다리고 있으실 경우에 되게 좋은 지금 운이시고 또 직업적으로 문서를 다루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점괘거든요. 또 학력이나 경력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시험이나 제도에 대한 합격운도 좋아요. 지금 큐피트 카드가 뜨기도 했는데 큐피트는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 사랑으로 이어주는 것들을 말하는데 4번 분들이 어떤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4번 분들을 뭔가 호의적으로 보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는 건데 다리를 놓아주고 싶은 기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성적인 호감들도 많이 싹틀 것으로 보여요. 혹은 4번 분들 귀인의 성별이 본인과 반대이거나 그러니까 이성이거나 지금 제가 이제 4번 분들한테 드는 생각은 뭔가 이제 어린 나이에도 시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이 아닌 책한테 인생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더 파고들거나 인문학에 파고들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이렇게 끌려다니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지혜를 찾고 줏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그런 노력이 또 자연스럽게 4번 분들을 가방끈이 긴 사람으로 인도한다 라고 읽혀져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월드카드 뭔가 공중에 떠있는 근데 공중전이라고 해야겠어요?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 자체를 공중에서 하는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어떤 경쟁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명예운이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떠받들어지는 명예도 있잖아요. 4번 분들은 조금 더 공적인, 공식적인, 학문적인 명예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딱 4번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단번에 그냥 4번 분들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명패를 갖게 될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가 너는 단지 우아하게 헤엄치면 된다. 이제 우아한 발레짓을 해라 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뒷받침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딱 두 갈래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라거나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라거나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받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은 것을 배운 분일 것이고 후자는 애초에 남의 도움 따위 필요하지 않도록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킨 그런 타입일 텐데 4번 분들은 후자로 보이거든요. 애초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돼. 하는 생각으로 자존심도 엄청 강하신데 이제 남한테 고개를 숙인다든지 남 밑에서 고분고분 일하실 수 있는 성향이 못 된다라고 읽혀져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면들이 다 합쳐져서 4번 분들을 정말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는 현재에도 그러니까 남들이 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더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어떤 자리를 갖기 위해서
투쟁 중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거야말로 지금의 리딩과 가장 잘 맞는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냥 우아하게 살면 돼, 너는 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뭔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런 삶은 한편으로 이제 멀리서 바라볼 때 애초에 저 4번이 사는 삶은 내 삶과 사는 세상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4번과 완전히 같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집안이 좋고 태초부터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을 볼 때의 기분? 그거를 4번 분들은 후천적으로 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냥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말로 출발선을 나누지만 그렇게 집안의 재력에 대한 상대적인 격차로 느끼는 감정들을 4번 분들은 본인이 이룬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는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제가 리딩할 때 가끔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노키오 고래 뱃속 생각해보면 피노키오가 할아버지를 찾다가인가? 할아버지 구하려다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장 좀 피노키오에게 주어지는 위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피노키오 읽다 보면은 너무 갈등이 많아요. 도대체 얘의 갈등은 언제 끝날까? 언제 이 순환시대가 끝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피노키오라면 그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을 때 그냥 막다른 골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제 뭐가 무섭겠냐? 죽일 거면 죽여라 싶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분들이 지금 놓여 계신 딱 그 선상, 지금의 궤도가 딱 그 고래 뱃속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일 거면 죽여. 여기서 나한테 뭘 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와 계시지 않을까? 그 초연함에? 그리고 뭔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꾸준히 몸을 갈아서 뭔가를 하는 것의 이유가 정말 희망차고 기쁜 미래를 얻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원초적인 욕망보다도 지금껏 태운 게 너무 아깝고 또 어차피 죽을 거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지금의 이 리딩이 조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100일간의 변화는 그 누구의 침해도 필요 없는 본인이 본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자체여서 내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고 정말 그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좋은 거 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남에게 시간을 쓰거나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고 내 걸 잘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것과 뒤집어져서 온전히 나에게 더 애정을 주면서 나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케어해줄 수 있게 해주는 내가 나의 주 양육자가 되는 삶이라는 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끊임없이 그동안 자기 암시, 자기 세뇌 같은 것을 해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약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너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어도 뭐 다른 사람을 믿고 신을 믿고 그런 것 이전에 나 자신을 계속 믿어주려고 노력을 해오신 것들이 이제 좀 싹을 틀 때다라는 건데 지금 이 첫 번째로 뜬 카드 보면은 이제 써니 데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맑은 날 이제 해가 걷히는 날에 대해서 말해줘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 또 좀 행운을 상징하는 무당벌레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과거의 연결고리는 끊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를 청산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과거와 조금 다른 나, 과거보다 높아진 나의 모습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도 알맞은 해당이 되는 말인데요. 지금 뭐 개천에서 용 난다 좀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러니까 뭐 진짜 깡 그런 시골에서
전국구로 공부하는 전국구로 등수를 노는 그런 인재가 나왔다면 걔는 곧 이제 서울로 갈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거나. 자기가 있는 환경이 변하고 자기가 가지는 명찰이 달라지죠. 근데 4번 분들이 그냥 딱 이런 변화를 겪으신다고 계속 카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명패, 명찰, 어떤 자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점은 대학을 가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뭐 또 추가 모집이 있고 논술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추가 모집으로 들어오든 그냥 첫 번째로 수시에 붙든 간에 들어가고 나면은 다 같은 학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야 너 추가 모집으로 들어왔다며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런 걸로 왕따를 시키는 게 더 이상한 분위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살아갔는지는 이제 앞으로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런 것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콤플렉스라든지 걱정 같은 거는 정말로 무의미하다. 이제 4번 분들에게서 지나간 시간들을 스스로 그림자처럼 현재에 얼매여 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가 되고, 또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 다른 차원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쯤에 4번 분들을 좋게 보는, 좀 큐피트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애정어린 시선, 호감의 시선들이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평가자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거나 이성인데 귀인이 돼줄 사람들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카드에서도 비슷한 말이 또 반복이 돼요. 그 머메이드 러브? 인어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면 애초에 개체 자체가 다르잖아요. 종이. 이 말은 뭔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거나 다른 전공, 지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가 서로를 더 균형 잡히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파트너로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관계가 되는, 이제 비슷하게 또 소녀가 술록, 뭐 사슴 같은 이렇게 동물을 끌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목에 빨간 리본 둘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을 뛰어넘은 우정, 뭐 사랑 그런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은 앞으로의 100일간에 나랑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비슷한 관점, 비슷한 생활 패턴, 비슷한 울타리 이런 것들과 좀 벗어나서 다른 관점, 그리고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환경, 다른 생활 패턴, 다른 목표, 다른 꿈 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4번 분들의 세계를 넓혀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까쯤에 시골에 있던 수재가 서울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걔가 노는 환경 자체가 넓어지잖아요. 이제 알을 깨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4번 분들이 몸을 담고 활동하게 되는 배경 자체가 넓어진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4번 분들은 계속 좀 반복적인 말과 반복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번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딱히 뭔가 색다른 말과 색다른 세계를 꿈꾸게 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재했다. 근데 앞으로는 4번 분들을 조금 뭐랄까 꿈의 세계, 다른 세계로 탐험시켜주고 데리고 가주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또 꿈꾸게 할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런 거 생각이 나요. 앨리스가 토끼굴로 들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잖아요. 4번 분들에게 열리게 될 세계도 새로움이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이 새로움은 4번 분들이 이미 꿈꿔오던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의 일상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자유롭고 판타지스러운 광경에 가깝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동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유독 4번 분들한테 동화 얘기를 피노키오,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많이 했는데 바로 조언 카드에서도 동화가 나와요.
근데 이 카드의 의미는 동화를 믿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동화가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믿음의 도야 카드와도 바로 연결되죠. 4번 분들이 스스로를 믿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 지금 카드에서 마법을 일으키는 건 마법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뭔가 되게 센세이션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 판타지 영화 같은 꿈과 현실에 걸쳐져 있는 듯한 기분은 어쩌면 지금의 4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분이다 라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제가 동화를 왜 재밌게 읽었나 떠올려 보면 왜 동화를 좋아했냐? 단지 이야기가 재밌어서라고 하기엔 다른 재밌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동화는 그중에서도 주인공이 자신의 결말을 쓴다는 게 더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겪는 결말은 오로지 주인공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냥 본인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결말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무력하게 굴복당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주인공은 본인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으로 마지막에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해요. 근데 지금 4번 분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결정권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의 개입은 필요 없다. 자신이 자신의 주 양육자가 되어 살아간다 라고 한 것처럼 모든 주도권은 4번 분들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다는 거, 칼자루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4번 분들이 느끼는 시그널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현재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상태일 수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신호를 계속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가기보다 뭔가 거대하고 강렬한 큰 한 방을 노리게 된다든지 자꾸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상상력이 강조되는 만큼 지금의 4번 분들이 그런 상상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라면 그 또한 시그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인생을 동화로 만들지, 추리소설로 만들지, 새드무비로 만들지, 이것은 전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상상에 맞추어 당신의 삶을 세팅해라 라는 말을 카드가 해주는데요. 이 말은 굳이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에 필요 없는 모습을 지금의 내 삶에 끼워 넣지 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법같이, 동화같이, 판타지같이 살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하는 무언가, 공부하는 무언가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겠죠. 4번 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리딩을 한 번호들 중에 100일간의 시간이 흐른 후의 미래, 그리고 현재, 즉 본인이 서 계신 그 무대의 격차가 가장 많이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는 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개천에서 용 난다. 그 용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가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을 현상으로, 눈으로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길을 걷다가라든지 TV 보다가 라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들은 얘기라든지. 근데 어쨌건 그럴 때마다 이 타이밍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것도 그러한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전해지는 신호를 잘 캐치하시고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